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그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게 됐을 때, 이루어지는 어떤 그 자격 시험 관련 제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좀 몇 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뭐,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 큐넷 사이트 들어가면은 그 특성화 고등학교 전용 필기 면제 검정이라는 게 항상 큐넷 사이트 일정에 뜨거든요. 그 제도가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거를 아직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이런 제도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접하시는 내용으로 좋은 유용한 지식을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일단은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다양한 기술계열 학과가 있죠.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당연히 뭐 학과를 예시를 든다면 뭐 전기과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자동화, 기계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건축과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화학, 네, 화학공학과가 있을 것이고, 하여튼 뭐 이런 해가지고 등등 되게 다양한 학과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저는 아직 그 전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전기과를 재학을 하셨던 분들의 그 내용을 토대로 저도 이제 제보를 좀 받아가지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전기과에 만약에 재학 중이다. 그럼 당연히 뭐 전기 기능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승강기 기능사, 이런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필기 면제 검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복불복입니다. 복불복인데, 왜냐면 학교에서 어떤 종목을 할지를 매년 이제 심사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종목을 시행할 것을 정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해요. 행정 절차로. 그렇게 정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기 기능사라든지 승강기 기능사, 뭐 이런 종목들, 뭐 기계 쪽에 해당되는 거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동화 설비 기능사라든지 뭐 공유학 기능사, 뭐 설비 보전 뭐 기능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를 응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축과라고 한다면 뭐 건축도장 기능사라든지, 네, 뭐 아니면 뭐 실내 건축 기능사, 뭐 아니면 전산 응용 건축 제도 기능사, 뭐 이런 종목들 필기 면제를 뭐 받아서 할 수 있다든지. 원래 건축도장 기능사는 원래 실기만 합니다만 예전에 필기가 잠깐 존재했던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화학 쪽이라고 하면은 뭐 화학 뭐 관련된 뭐 기능사가 있겠죠. 뭐 찾아보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게 가는 건데, 이제 제가 이거를 언급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만약에, 나는 기능사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을 할 겁니다라는 어떤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기본적으로 특성화고를 가는 게 원래 맞죠. 그래서 여기 그 특성화고 진학을 해서, 이런 기능사 종목에 대해서 필기 면제를 해서 실기 응시만 하는 루트를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거는 저 학교 다닐 때도 없었고, 나중에 생긴 제도인데, 과정평가형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그 산업기사 응시까지 가능한 제도를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불리는 그 기관에서, 예, 여기에서는 이 산업기사 응시까지 하는 제도를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제도도 지금 뭐 나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고민을 잘 하실 필요는 있죠. 물론, 사실은 이제 꼭 특성화고를 가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뭐, 실제로 보면은 당연히, 뭐, 다른 계열의, 뭐,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다라고 해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했어도 사실 뭐 크게 문제는 없죠. 왜냐면은 이제 학생, 물론 이제 고등학교 공부하느라 바쁠 수도 있겠지만, 뭐 자기가 그 외에 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검정형, 과정으로 해서, 검정형 절차로 이제 필기와 실기를 전부 다 응시해서 뭐 기능사를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이제 가능한 방법이죠.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이거는 뭐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당연히 뭐 가능하겠죠. 뭐 정규 1회차부터 해서 4회차까지. 매년 이제 그 4번씩 진행하니까요. 매년 4번씩 진행하는 거니까 이거를 하신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인문계열, 뭐 자연계열, 뭐 공학계열 그렇게 막 파벌 싸움하고 그런 거 별로 전 좋아하지 않아요. 전 별로 전 여기 계열에서 그 교육하는 내용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걸 공부하나 되게 궁금하더라고. 왜냐면 제가 특성화고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이 이제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존재하는데, 뭐 그런 차이일 뿐이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정규 회차 검정을 통해서 검정형 절차로 자격증을 준비해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기는 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정보의 부재가 이제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 계통으로 해서 이제 학교를 진학하고 나중에 졸업한 이후에 기능사 제도를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사실 이거를 이제 졸업을 한 이후에 고등학교 진학 중일 땐 몰라. 자기가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는 몰랐다가 이제 나중에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기능사라는 제도가 이거 기능사가 있어야 되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시기쯤에 이제 기능사라는 제도를 뒤늦게 알아서 약간 정보의 부재가 발생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기능사 시험 보러 가면 많잖아요. 50대 분들도 많고 뭐 60대 분들도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조경 기능사라든지 막 그런 자격증 준비하시는 그런 40대, 50대, 60대 분들 연령대가 되게 다양한데 요즘에는 다양한 연령대지만 이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도 이게 기능사 시험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뭐 법적인 이유 때문에 라이센스를 요구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아니면 이제 자기가 뒤늦게 자기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저기죠. 우기자 카페가 있죠. 우기자라는 카페 여기 가입이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자격증 관련된 모임 카페인데 네이버 카페. 여기에 제가 이렇게 가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저기 한 40대, 50대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 막 전기 산업기사, 뭐 전기기사 이런 거 막 취득하신 경력자분들, 실력자분들이 여기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정보 공유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2000년대 초반까지는 별로 이슈가 안 됐었어요. 이 기능사라는 종목 자체가
그렇게 뭐 저기 뭐 예,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별로 이슈가 없다가 이게 법이 막 바뀌고 뭐 하고 뭐 이제 점점 어떤 일자리에서 이제 그 일명 잘려나가는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야 이제부터는 기술계통 쪽에 뭐 전기 자격증이나 기계 자격증을 취득하자 해가지고 막 그 붐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격 시험을 준비하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보면서 진짜 느낀 거는 아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인문계열 고등학교를 다녔었던 분들이 오히려 더 이런 거를 더 잘할 거다라고 한편으로는 저는 공감이 가는 게 그렇게 예상이 되면서도 공감이 가는 게 영교실을 경험하신 분들이잖아. 솔직히 좀 그런 게 있죠. 오히려 여기 출신 분들이 인문계열 출신 분들이 공부 진짜 잘하거든요. 예. 잘하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정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분들은 예전에 제가 알기로 뭐 있었죠? 신동엽 MC가 운영하던 그 방송 기억나는데 뭐지? 하자였나? 하자 프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TV 프로인데, 예, 이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때 기억하기로 영규시 문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하여튼, 그랬던 시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시 문화가 이제, 존재했던 시기라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좀, 그렇죠. 예. 정말 막, 새벽,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막, 아침밥 먹는 사람도 있고, 귀찮으니까 안 먹고, 그냥 막 학교 가서 막, 예, 정말 대학교를 가기 위한, 예, 정말 엄청난 입시 경쟁을 겪으셨던 세대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때 뭐 PC방 가서 그냥 놀아제끼고, 예, 하여튼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집에서 공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예, 저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쪽 계통이었으니까 당연히 뭐, 존나게 놀았죠. 예, 그랬어요. 예, 그랬던데, 여기 출신 분들도, 예, 여기 출신 분들이 오히려 더 잘해요. 직장도 더 잘 들어가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 자, 아무튼. 근데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자,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현재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아직 전기 자격증은 없어요. 나중에 저 전기 기능사 저도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일단은 시험 준비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혹시나 이 영상을 접하게 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좀 친하거나 자주 소통을 하는 지인 학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알고 있는 자녀분들, 옆집 자녀분들한테도 좀 얘기도 좀 하시고,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커피 마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고, 이런 거를 좀 정보 제공을 많이 해주세요. 네. 맨날 어디 놀러 가서 어디 여행이 괜찮나, 그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 좀 이런 유용한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알려주면, 진로 설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앞으로의 학생분들한테는 이런 내용이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끌고 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시건 어느 학교를 진학을 하시건 사실 본인의 결정이 가장 이상적인 결정이다라고 할 수 있죠. 본인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학교에 이런 제도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이다 라는 거는 알고 진로를 선택하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